단 한 통의 전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 안 속아. 그런 전화를 누가 믿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람의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불안과 사랑하는 마음을 노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와 비슷한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알아보는 방법과 예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73세의 김복희 여사님은 집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휴대전화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내 휴대폰이 고장나서 문자로 연락해. 사랑하는 외아들의 문자였습니다. 평소에는 주말에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하곤 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거래처에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계좌 이체가 안 돼. 엄마가 대신 보내줄 수 있어? 지금 안 보내면 나에게 큰 손해가 와. 엄마 빨리빨리. 평소에 성실하고 자상한 아들이 저렇게 부탁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저럴까? 김 여사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들의 문자에 적힌 곳으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같습니다. 자식이 어렵다는데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는 아들이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이용합니다. 아들, 딸, 손주를 사칭하며 접근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 급해,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급하다고 할수록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확인 전화를 이해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경찰을 사칭한 사례입니다. 70대 박 어르신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상대방은 박 어르신의 이름과 주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명의 통장이 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겁이 났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합니다. 절대 가족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결국 수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경찰과 검찰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현금을 보관하라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계좌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둘째, 급하게 만듭니다. 당장 결정하라고 합니다. 지금 송금하라고 합니다. 셋째, 비밀을 요구합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은행 직원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단 전화를 끊으십시오.
예의가 없어 보일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산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반드시 가족에게 직접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평소 알고 있던 번호로 전화해야 합니다. 셋째,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기는 항상 급하게 진행됩니다. 넷째, 신분증 사진과 개인정보를 함부로 보내지 마십시오. 다섯째,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가족, 친구, 은행 직원과 상의하십시오. 한 사람의 조언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어리석어서 당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순간의 두려움,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 그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기억하십시오. 전화는 끊고 가족에게 확인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마다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어설픈 전화가 아닙니다. 범죄자들은 우리의 불안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친절한 마음까지 이용합니다. 지금부터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 휴대폰이 고장났어. 자녀 사칭 문자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접근해 급하게 돈을 요구합니다. 병원비가 필요해. 급하게 송금해야 해. 이런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기존에 알고 있던 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검찰, 경찰 사칭 수법입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렇게 겁을 주며 돈을 송금하게 만듭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카드 배송 사기입니다. 신청하신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를 물어봅니다. 당황해서 정보를 알려주면 범죄에 악용됩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 환급금 사기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환급금이 있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택배 배송 사기입니다.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수정하세요.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가짜 투자 사기입니다. 한 달 만에 원금 2배. 유명 전문가가 운영하는 투자방.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정부 지원금 사칭입니다. 특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공식 기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지인 사칭 메신저 사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사진을 사용하여 접근합니다. 급하게 돈 좀 빌려줘. 실제로는 계정을 해킹한 범죄자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병원 응급실 사칭입니다. 아드님이 응급실에 있습니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바로 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열 번째, 인공지능 음성 복제 사기입니다. 최근 가장 위험한 수법입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전화를 걸어옵니다. 목소리가 같다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째, 급할수록 멈추십시오. 둘째, 돈 이야기부터 나오면 의심하십시오. 셋째, 전화를 끊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넷째, 모르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다섯째,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믿을 만한 곳에 먼저 확인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기범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은 나와 가족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소중한 재산과 행복을 지키는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